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경찰인 황운하 씨를 정당 추천을 했습니다. 이 현직 경찰이다 하는 것이 대단히 특이하죠. 그는 2015년 12월에 경찰대학 교수부장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잘 알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전 지방경찰청장을 했습니다. 이런 현직 경찰인데 그를 대전에 정당 추천을 한 것이죠. 어떤 현직 경찰인가? 대전 지방경찰청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충청도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서 현직 경찰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전 중구의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황운하 후보가 66,306표를 받았고 미래통합당의 이은권 후보가 63,498표를 받았습니다. 한 3,000표 차이가 나는데 이 대전 중구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 기권으로 나타나는 그 숫자가 무려 72,419표나 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든 1위든 2위든 기권한 사람 숫자보다 적은 표를 받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대전 중구에서 현직 경찰인 황운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은 물론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울산 사건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언론에 나타나 있는 황운하 현직 경찰의 에피소드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죠. 2016년 8월 1일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인터뷰. 검찰은 조직폭력배 같다. 이것이 황운하 씨의 인식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2016년 12월 1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전북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황운하 씨를 수사구조개혁단의 단장을 시켜달라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조직이고 여기에 클릭을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다. 아이디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제법 지지자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2016년 12월 4일에는 황운하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자기를 써달라. 이렇게 SNS 공개구직을 했다. 아주 특출난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 내부 게시판에 단장시켜달라 하고 올라간 지 4일 만입니다. 황운하 씨는 원하던 대로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내정이 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 인물이다. 이 황운하 씨는 현직 경찰이기도 하지만 이제 총선에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명실공히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경찰인 정치인.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은 여러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서 국민의 비판을
가장 폭넓게 수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게 민주주의 방식으로서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경우에도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비판의 형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3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황운하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인터뷰한 영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의 말입니다. 경찰을 35년째 했다. 경찰 인생에 일관된 나의 목표는 형사법제도 개혁이다. 이때부터 이제 35년 동안 형사법 제도 개편을 하겠다 하는 그런 특이한 경찰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범위를 좁히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황운하가 알고 있는 경찰개혁은 이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권력투쟁이다.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서 검찰을 치겠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 거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맨 꼭대기에 검찰이 있다. 이 검찰이 그렇게 위치가 높은가 좀 의문이 생기는데 황운하 씨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사회 구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0년 전부터 계속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렇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그리고 이어서 보수정당 10년 동안에는 이게 거의 없었다. 검찰개혁 이슈가 사그러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검찰개혁 이슈가 살아났다. 이제 20년 전부터 쭉 이렇게 검찰개혁이 어떻게 추구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황운하 씨가 내가 선택할 정당이 어디겠느냐. 고민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살아온 길,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요소,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에서 황운하 씨는 20년 전부터 줄곧 민주당 사람이었구나.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런 황운하라면은 울산 선거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국민은 요구하는 겁니다. 황운하 현직 경찰 그리고 당선자인 정치인 그가 아주 특이하게도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 특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그것을 바이어스라고도 하는데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황운하 씨 자신의 발언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속성은 합리적인 대화가 돼서 합리적인 대화, 토론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이런 상대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확고한 고정된 고정관념에 이미 사로잡혀 있고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에서 황운하 씨는 검찰 출신 의원이라는 데 대해서 개인의 개성을 돌보지 않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획일화되어 있다. 똑같다. 그리고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또 그들과는 아예 대화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더불어민주당에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씨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우선 그는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검찰 출신 의원이 있다는 것을 하얗게 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하면서 한참을 변명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20대 국회 때 검사 출신 의원이 많이 진출했다. 그 전에는 별로 없었다. 이번 20대 국회 때 검사 출신 의원이 많이 진출했다. 이 이야기 언제 한 거냐 하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기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대 국회 거의 다 끝났죠.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자기가 몰랐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이미 4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은 부각시키고 한쪽은 덮으려고 했다 하는 인상이 짙은 것이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였고 이번에 갑자기 많아졌다. 이번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쭉 많았던 겁니다. 이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죠. 공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운하 씨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부 생각이 똑같지는 않다.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속성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민주당에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니까 전부 생각이 똑같지는 않다 하고 즉시 말을 바꿉니다.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몸담은 검사 출신 의원들은 그런 개혁적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본다. 객관적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황운하 씨 생각에 자기 기분에 그렇다.
그냥 그렇게 보겠다. 대단히 주관적이죠. 이런 사람이 수사권을 만약에 가지고 행사를 한다. 수사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사람이 경찰이다. 아니 이런 사람이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절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내가 말하면은 맞는 거다. 그래 놓고 이건 자유한국당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상유지 쪽에 치우친 사람들인 거고 스스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와 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민주당은 옳고 자유한국당은 틀렸다고 정해놓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마구 공격하다가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면 계속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이면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고 내 편이 먼저이고 정당에 따라서 아니 따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은 옳다. 자유한국당은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황운하 당선인 낡은 형사법 체계 뜯어 고치겠다. 앞에서 35년 동안 줄곧 이 형사법 체계를 고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좀 과도하죠. 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치겠다고 했느냐. 그것도 그냥 사실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뭘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는 당선인 아닙니까? 현직 경찰인 당선인. 그가 낡은 형사법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황운하 씨가 계속 형사법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 이러면서 무슨 검찰개혁도 이야기하고 또 기득권 카르텔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좀 핀트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법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공격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의 체계다. 예를 들면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체계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형법의 체계가 잘못됐다. 형사소송법의 체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이니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법리적인 것이고 법 체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황운하 씨는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형사법 제도를 앙시행 레짐,
우리말로 구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앙시행 레짐으로 규정하고 낡은 형사법 체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4월 18일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의 형사법 제도, 이것은 당연히 지금의 제도가 되겠죠. 정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의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형사법 제도, 그것이 현재의 형사법 제도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것을 황운하 씨는 앙시행 레짐이다, 이제 멋을 부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체제다. 이 앙시행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변란이 나서 그래서 이것이 파괴됐죠. 쿠데타 같은 것이 나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황운하 씨가 현재의 형사법 제도는 앙시행 레짐이다. 그래서 그것을 혁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황운하가 깨부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형사법 제도다. 현재의 형사법 제도는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의 형사법 체제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데 황운하 씨는 문재인 씨의 그 형사법 체제,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그냥 개정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법은 개정할 이유가 있으면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체제 안에서 허용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을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단두대에 끌어내서 목을 자르고 끝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냥 법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그것을 아니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앙시행 레짐이니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것을 혁파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한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박수는 쳐주기로 합시다. 황운하 씨,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황운하라는 이 인물이 공무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또한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속에는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상임위는 어디를 원하는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씨가 우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경찰 일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전문성을 살려서 행자위나 행안위나 그 법사위, 그 검찰개혁, 이런 검찰개혁, 미완의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법사위 각오하는 것을 희망은 한다.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타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2번, 3번씩 하고. 그런데 어떻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황운하 씨가 지금까지 자기 말대로 35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만을 해왔다. 그래서 그게 전문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살려서 법사위를 가거나 행안위를 가거나 이러겠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꼭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황운하 씨가 전문성이 있어서 정치의 전문가여서 그래서 선거에 나와서 뽑힌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특별히 전문성은 없지만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전문성을 살린다. 이 분야는 자기가 전문 분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경찰이 행자위, 행안위, 법사위 여기에 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업무 중에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이죠. 황운하 씨의 논리라면 경찰 업무를 한 그것이 자기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행정각부에 속하죠. 그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있고 또 그 위에 대통령도 있죠. 그럼 일단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내 전문성이다. 아니면 대통령도 내 전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문성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가?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은 이해하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이것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어디도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외교 통일 분야나 좀 범위가 넓긴 한데 경제 분야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 분야 내가 잘 모르고 외교 통일 분야 내가 잘 모르거든요. 경제 분야나 외교 통일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좀 국회의원이 자기 소관 상임 위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려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보통 문장을 읽을 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경제 문제나 외교 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경제 분야나 외교 통일 분야는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황운하 씨는 자기 자신이
소관 상임위의 일은 잘 모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분야, 외교 통일 분야의 상임위 거기서 일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는 것도 둘째치고 자기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다 하는 겁니다. 경찰인데 꼭 변호사 같다 이런 것이죠. 변호사는 이런다고 하죠. 사람들이 흰 종이 또는 검은 종이 중에 하나를 들고서 이게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색을 말을 합니다.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그런데 변호사는 무슨 색이라고 말을 해드릴까요? 이런다고 하죠. 무슨 색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변호사다. 이제 이것이 하도 그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네, 황운하 씨 앞에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나게 욕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 바꾸죠. 여기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문성이 법사위 전문성이 있다 이래놓고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 잘 모르는 외교 통일 분야에 가고 싶은데 그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또 높다. 이게 높아야 한다는 것인지 자기가 높다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붙어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챙기고 싶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자기 몫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분명하지 않다. 이 사람은 아마도 흙을 백이라고 말하는데 어렵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런 정치인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마음에도 들지 않고 이제 그런 요소가 이런 데서 보이는 것이죠. 황운하 현직 경찰 그리고 이번 그 총선 당선자가 혁파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형사법 체제라고 했죠. 그러면서 현재의 형사법 체제를 구체제, 앙시행 레짐, 낡은 형사법 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형사법 체제인데 낡은 형사법 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고 아니,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인데 그걸 혁명을 일으켜서 엎어버려야 될 앙시행 레짐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말을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형사법 제도, 문재인 씨의 형사법 제도를 깨부수고 또 혁명을 일으켜서 부수고 새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데 앞에서 이 형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연구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잘 따르는 그런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개정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혁명을 일으켜서 혁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사람이 경찰 아닙니까?
그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한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범죄자 심리다. 경찰 심리가 아니다. 그것도 좀 흥미롭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형사법 제도를 만들겠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형사법 제도를 만들겠다.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형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처벌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형법 범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겠습니까?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형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형사법 제도를 제 아무리 고쳐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고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맞춤 형법, 맞춤 형사소송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피고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이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 그냥 옛날의 원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사법 제도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운용할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검사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죠. 악인들처럼. 그런데 검사도 법을 지키고 국민도 법을 지키고 만일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법으로서 규율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어느 한편에 서서 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니 검사 너 나쁘다. 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니 형법이 나쁘다. 이거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다. 그런 사람이 경찰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이제 되겠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런 말도 합니다. 죄 안 짓고도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안 생기고 죄 안 짓고도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이런 형사법 제도. 그래서 국민들이 백을 안 쓰면 센 권력과 줄을 안 대면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전관 변호사 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아무 죄를 안 짓고도 이제 지금 이것이 현재의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현재의 형사법 체제 이것은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 그리고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황운하 씨의 그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체제를 운용하는 데 가담하고 있었죠. 그게 이런 거였구나. 죄 안 짓고도 불안에 떠는 곳이고 죄 안 짓고도 수사하고 기소당하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수사는 이제 경찰들이 하고 있죠. 이러니 큰일이다. 국민이 백을 안 쓰고 센 권력에 줄을 안 대고 전관 변호사 사지 않으면 죄 안 짓고도 불안해한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반사회적 인물이 아닌가, 반정부적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대한민국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는 국가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인데 황운하 씨는 여기가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정권, 그런 수사기관, 그런 경찰, 그런 법원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문재인 정권은 그렇고 김명수 대법원은 그런가? 만일 그렇다면 이거 다 밝혀내고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하겠죠. 사람 바꿔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런 형사법 제도를 나는 일종의 그 앙시행 레짐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제다. 타파되어야 할 구체제인데 이거 곧 타파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런 그 모순과 부조리가 축적되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무너지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하는 겁니다. 참 코미디다 하는 것이 현재의 형사법 체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곧 타파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체제를 타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구체제, 낡은 형사법 체제가 현재의 형사법 체제다. 아직 현존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2중 3중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 그게 타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모순과 부조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니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횡설수설한 것인지 아니면 속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현재의 형사법 체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가 맞습니다.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시로 개정을 해왔고 그리고 벌써 만 3년 동안 이것은 문재인 씨의 형사법 체제로서 계속돼 왔죠. 그게 바로 현재의 그 체제다. 그런데 황운하 씨는 이게 곧 타파될 것이다. 이게 백 안 쓰고 전관 변호사 안 사면은 죄 안 짓고도 불안해하는 그 혁파돼야만 하는 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모순과 부조리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돼 있다. 머지않아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이 말을 들으면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판단이 서지 않겠죠. 어떻든 이 사람의 이 말, 이러한 어떤 기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약간 그 혁명가 기질이 있는 이런 사람은 흔히 어떤 체제가 있을 때 그 체제가 힘을 잃고 막판에 이르면은 증거를 잔뜩 쌓아안고 반대편에게 적에게 달려가는 이제 그런 성격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황운하 씨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35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늘 변방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주류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게든 다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의 언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고, 또 결국은 문재인 씨 측하고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는데, 역시 변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이게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속마음과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내보낸 이 객관적인 자료, 증명 자료, 이것이 일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황운하 씨는 한글로 그리고 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다면 그는 공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그 선출 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아무나 마치 그 직능대표처럼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경찰 10만의 표를 이 사람 지역구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정당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경찰 전체와 경호회 조직, 그 가족들 이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당으로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런 모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정당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것이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죠. 법률로 만들므로 해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 정당이 구역을 지어놓고 우리가 정당 추천할게,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것은 리걸마인드 도서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 장사는 여전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정당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자기네 정당이 평소에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고 선거 때에 임박해서 어떤 집단의 대표를 한 명 데려와서 집단의 표를 무더기로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청년표, 여성표, 지금 사실 남녀차별이 그렇게 심합니까? 그런데 선거 때마다 나오죠. 또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소문이 난,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일한 조직이 없는 사람이면 안 데려갑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중언부언하고 애국심이나 헌법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형사법 체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어째서 이런 사람이 경찰에서 그렇게 고위직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든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아놓고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은 복권 당첨된 거죠. 갑자기 정당이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 사람이 능력 없으니까 보좌하는 사람들이 전부 떠받쳐서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에서 시키는 대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만들어 바쳐서 이렇게 가면은 도대체 그는 왜 국회의원 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 받고 뒷받침해 주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은 이러고 있죠. 그것도 국고로, 세금으로 그 보좌진 다 먹여 살리면서 또 그 사람들은 무능한 국회의원 떠받들면서 국회의원 나리로서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거야말로 폐해다. 그런 것이죠. 아무튼 지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은 황운하 씨에게 설령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문맹이다. 이런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황운하 현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당 추천을 받아서 이제 머지않아 국회의원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 그 1위를 한 사람이 받은 표보다 기권한 사람의 표가 더 많더라. 이게 과연 민주적 선거의 시행인가?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